저녁 식사하셨어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트윈즈 그룹 미팅 사회를 맡은 뉴스킨 사업가 야란나입니다. 진짜 떨리죠? 떨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좀 이해되시는 분 손? 다 이해되시죠? 네, 저희가 오늘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대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뭐가 이렇게 역사적인 날일까라는 물음표가 가지시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이 오늘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트윈즈 뉴 히스토리라고 얘기가 적혀있죠. 오늘 저희 리더 미팅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팬들,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생겨서 트윈즈가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죠. 네, 처음에 초기 리더 사장님들께서 지금 저희 대교에 가면 있는 사무실, 아주 작은 사무실부터 사실 위에 4층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가서 늘 거기서 꿈을 꾸셨대요. 우리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그룹 미팅을 하고 싶다 라는 꿈을 꾸셔서 그 공간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꿨던 최종의 목적 중에 하나가, 목표 중에 하나가 이 103호 그룹 미팅 미션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대망의 날이에요. 저희 큰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근데 사장님, 혹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꿈을 꾸잖아요. 그쵸? 네. 그 꿈을 꿀 때 혹시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꿈을 깨라는 얘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꿈 깨라, 너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 공간에 오면 꿈을 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꾸라는 이야기가 모여서 저희가 오늘 이 103호로 입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지금 저희가 여기 한 100 몇십 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근데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이 공간을 다 채워서 어떻게 하면 또 더 큰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 삼성동에 있는 섬유센터로 저희가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큰 꿈을 꾸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룹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명선언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행이 되는 것이다. 네, 트윈즈 그룹 사명 외치겠습니다. 트윈즈 그룹 사명. 우리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리더십 교육 그리고 좋은 문화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네, 트윈즈에는 문화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즈 문화 1. 정직과 신뢰로 사업을 진행한다. 2.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한다. 3. 2인 스웨이를 갖춘다. 복장, 인사, 매너. 4. 부적절하게 일하지 않는다. 5. 거짓배를 원칙으로 한다. 6. 엇나가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사용한다. 7. 리더는 시스템으로 일한다. 팀 시스템 햄코어. 8. 솔선수범한다. 9. 경력 파트너는 실패다. 10. 약속을 지킨다.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이 되면 어느 분이 초대됐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문화가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리더 특강 시간인데요. 저희가 103을 입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현재 뉴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또 핫한 밀레니얼 리더 사장님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제가 어제 이 사장님과 이 카톡을 주고받는데 너무너무 심장이 바운스 하는 거예요. 어제 이분도 얼마나 액션을 하셨는지 저희 톡방 다 보셨죠? 네. 정말 이분은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밀레니얼 리더 사장님께서 글로벌하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트윈즈입니다. 사연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트윈즈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103호에 또 이렇게 진출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첫 강의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트윈즈를 위해서 그 PPT를 엄청 고심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 7시 10분까지도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눌 건데, 제가 하고 있는 뉴스킨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제 이야기가 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요, 나의 5년 전과 그리고 나의 5년 후예요. 사장님들, 5년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외모! 외모, 네, 맞아요. 나이. 네. 작년에 4차 산업과 AI 그리고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 키워드는 너무나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근데 4차 산업과 AI가 되게 맞물려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상은 되게 살기가 편해졌지만 우리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된 건 너무나 좋지만 일자리가 사라진 것과 동시에 페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또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투잡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에 보면 아시죠? 투잡스쿨 보면 정말 미어 터졌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알바문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여자 나이로 30살로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서울은 그래도 페이를 좀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 지역으로 일단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봤죠. 우리가 시급 10,000원이 가장 센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보니까 고깃집 알바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페이가 좀 큰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그나마 교육직, 영어 교육 이런 쪽은 한 2-3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5년 후로 넘어갑니다. 여자 나이 35살 서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가장 페이가 센 금액을 보니까요, 빠밖에 안 나와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 데이터는 2년 전 데이터예요. 그럼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렇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투잡의 종류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흐름에 시대가 달라져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많이 봤을 겁니다. 쿠팡 플렉스에서는요, 이미 남아있는 그 시간에 돈을 벌어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알바직을 또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버랑 비슷한 카카오 카풀을 도입하다가 많은 기사님들이 또 분신소동을 또 했었죠. 근데 이러면 뭐예요? 앞으로 또 자율주행이 지금 있으면 기사님들은 또 다 직업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기사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직종으로 이거를 찾게 됐는데 이만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이것도 이제 좀 사라질 건데요 했더니 네? 뭐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바꾼 지 채 6개월도 안 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선택에 대한 좀 뭐랄까요, 우리가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그분들은 또 나중에 느끼겠죠. 자, 상품 없이 물건을 팔고 돈을 번다? 이거는요, 이커머스에서 드롭시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어필리에이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아마존에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냐면 블로그에 내가 상품을 여기다가 아마존에 있는 링크를 내 블로그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블로그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그 링크를 찍고 들어가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아마존에서 나한테 커미션을 준대요. 그걸 어필리에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쿠팡은요, 아마존을 거의 다 모방을 해요. 그래서 쿠팡에서도 쿠팡 파트너스라는 게 작년 8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SNS로 돈 벌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필리에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쿠팡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거 쿠팡 홈페이지에 나온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쿠팡 파트너스에 접속을 해서 상품을 선택을 하고 배너 링크가 생성이 되면 그 배너를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소비자가 나를 통해서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쿠팡에서 나한테 커미션을 지급하는 거죠. 뭐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어필리에이트라는 단어를 꼭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은 이제 대기업에서 점점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뉴스킨 회사는요, 이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무려 35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필리에이트가 뭐냐? 이 광고를 나의 SNS나 블로그나 웹사이트 자신 매체에 노출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형태고요. 우리 뉴스킨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부분을 보면 뭐가 있어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멤버가입이라고 되어 있죠. 멤버분들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전 제품을 30% 회원가입 물건을 구매해서 싸게 살 수는 있지만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원은 회사 대신에 광고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정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거, 쿠팡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지인을 통해서도 해왔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SNS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뉴스킨.com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똑같아요. 회원가입하는 거. 그리고 각 나라 언어 버전으로 번역이 또 되어 있죠.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없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혹시 저절로 돈이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렇다면 자동으로 돈 버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고민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건물에서 월세를 받듯 이들은 많은 노동력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은 마치 건물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그만큼 이런 정보에 많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책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요. 내가 남의 밭에서 일할 거냐 아니면 내 밭에서 일을 할 거냐에 대한 책인데요. 레버리지를 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습니까?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뉴스킨 사업은 레버러지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뭐지? 라고 한다면 3곱하기3 쇼더 플랜 책이랑 이 책을 저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10대들한테도 이 책을 추천해서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은 투잡을 다 해요. 이제 원잡으로는 살기 힘든 시대예요. 그럼 투잡을 이제 내가 어떤 종류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투잡의 종류를 한번 바꿔보는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투잡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쿠팡 많이 이용하시죠? 네. 쿠팡 돈 어떻게 벌까요? 플랫폼. 여기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맞아요. 쿠팡은요, 생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어요. 이 둘을 연결해서 수수료로 벌고 성장하는 회사예요. 배달의 민족 많이 이용하시죠? 배달의 민족에서 내가 떡볶이를 주문하고 싶은데 배달의 민족의 어플리케이션에 딱 들어가서 여러 프랜차이즈 떡볶이 회사를 딱 보고 내가 좋아하는 신전 떡볶이나 엽떡을 딱 클릭을 해요. 좋아요? 침이 고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배달의 민족에서 엽떡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 회사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점과 그리고 이 소비자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런 행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고요. 이 배달의 민족에서 작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그러니까 총 매출액 있죠. 그 가게 음식점이랑 다 해서 총 매출액이 5조 2,700억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 배달의 민족에서 가져간 작년 한 해 돈이 2,770억이라고 합니다. 수수료만 따지면 평균 5%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이 둘을 연결해줘서 수수료로 성장하는 회사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한 분이라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똑같습니다.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싶어하는 이 소비자를 둘을 연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만의 플랫폼에서. 우리 플랫폼 다 가지고 있죠? 마이 사이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수수료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플랫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은 대기업에서 따라하고 있는데요. 돈 버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에어비앤비가 있고요. 그리고 배달민족 아까 이야기했죠? 우버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야놀자도 있고요. 자, 제가 우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2년 전에 글로벌 미국 컨벤션을 갔습니다. 자, 그때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버를 이용을 했어요. 미국을 갔는데 라스베가스에 들어갔어요. 라스베가스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잘 모르니까 택시를 이용을 해서 호텔로 갔는데 그때 나온 비용이 50불이었어요. 자, 그 다음날 다시 라스베가스에서 공항으로 딱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이용해볼까? 하고서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깔았어요. 그리고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위치를 선정을 한 다음에 딱 보니까 갈 수 있는 차가 여러 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차 종도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13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거를 선택할까요? 우버를 선택을 하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미국 컨벤션 때 우버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버 드라이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투잡인 거예요, 이분도. 내가 소비자이면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잖아. 나는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난 이걸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도 우버가 지금 들어온 거 아세요? 처음에는 엄청 막았다가 지금 요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프로모션 행사를 막 해요, 5월부터. 근데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우버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우버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지금 카카오 택시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회사가 다 해줍니다. 우리는 이것만 활용하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플랫폼 사업이고 저희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뉴스킨 몰은 뉴스킨 회사에서 공식적인 모든 정보를 주는 곳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나를 통해서 소비자와 이 회사를 연결해 주려면 내가 좀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다이렉트로 바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뉴스킨 몰 공식 홈페이지고요. 자, 뉴스킨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의 월급 어플이라는 게 있죠. 마이 뉴스킨. 저 마이 뉴스킨 어플을 깔면요. 내가 이번 주에 얼마를 받을지,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받을지를 미리 다 산정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나만의 플랫폼 마이 사이트. 이거는 앱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서 이거를 앞으로 배경화면 앞으로 좀 깔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요 이제 이 세 가지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사업의 기회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네. 자, 입소문 마케팅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에서는요 이제 광고를 할 때 인플루언서들 좀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광고 모델을 볼 때 보통 유튜버에서 뭐 벤츠라든가 하늘이라는 분 아세요?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이제는 광고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만큼 그냥 뭐 예쁜 모델이 나와서 이거 예뻐요 이거보다 진짜 써본 사람의 후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거죠. 자, 입소문 마케팅의 매력은요 저는 벌써 1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만 꽉 채워서 5년이 됐고요. 이제 6년 차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뉴스킨을 했었을까요? 아니죠. 저도 저만의 전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8년을 학원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토플 학원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제 나이가 23살이었어요. 23살에 돈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나 우연찮은 기회로 네이버에 지식인 사이트 지식인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프로그램이 오픈이 된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올리면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어쩌면 우리가 돈이 없는 20대인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학원을 좀 더 알릴 수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인 사이트에 강남의 유명한 토플학원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교환학생을 가려고 하는데 토플학원 좀 추천해주세요.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토플학원 좀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요거다. 돈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한번 손품 팔자 이래서 저희만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저희만의 학원의 프로필을 달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원은 스파르타 학원이고요. 우리 학원은 학생들을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은요, 교육업이 아니라 서비스 직업이에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2시간, 3시간 강의하고 바로 보내고 또 다른 타임, 또 다른 타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 학원에서 3개월, 저 학원에서 3개월 갔다 와본 분을 레벨 테스트를 해보면 성적이 다 기초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1년 다니고 2년 다녔다고 해서 나는 아직도 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갭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좀 피해가 있다 싶어서 우리 그냥 학생들 돈으로 보지 말고 아예 그냥 실력 키워주자라고 해서 오전 9시에 아침에 부르면 저녁 10시, 11시에 보냈어요. 강의는 4시간인데 그 외에 계속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될 때까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어 공부시키고 단어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또 스터디 그룹 시키고 스터디에서 또 시험 보고 근데 이런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 시스템을 아무래도 저희는 돈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해커스였어요. 그래서 해커스가 토익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토플로 넘어왔을 때 이제 해커스가 1위였다면 저희는 업계 2위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다 뭐였냐면 저희가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스파르타였던 거예요.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기 진짜 빡세. 야, 저기 가면 진짜 토 나와. 근데 그거 견디면 성적 올라가. 그거 견디면 해외로 나갔을 때 뿔릴 거 하나도 없어. 딱 그 얘기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강남의 엄마들을 확 휘어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학생 위주로 가르쳤는데 중고생까지 라인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 입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은 뭐예요? 입소문 마케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던 그 당시에 저희는 정직하게 저희들의 프로필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정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고속터미널 아세요? 네. 고속터미널역 앞에 반포상가 쭉 있죠. 저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잠원동보다 엄청 비싸요. 되게 허름하지만 엄청 비싸요. 땅값 하나가. 강남역보다도 비싼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여기서 방 3칸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반의 정원은 8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해서 입소문 마케팅이 잘 되다 보니까 광고에 저희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저희가 무려 학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엄청났죠. 그래서 저희는 본관이 있었고 또 신관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학원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런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원장님께서 상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일이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나 행복하게 일을 했는데 그만큼 빡셌어요, 정말로. 왜냐면 3-4시간, 서너 시간 자고 계속 일을 해야만 했었고 저는 강의도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매니저나 강사 교육도 했어야만 했고 마케팅도 관여를 했거든요. 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정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23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점점 내 월급을 처음에 월급이 한 100만 원 돈이었다면 나는 내 몸값을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차린 게 이 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원에서도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거의 3달 동안 가져가지 못했었어요. 근데도 꾸역꾸역 했었죠. 근데 저희만의 목표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학원이 커져나가서 그에 따른 페이가 점점 올라가긴 했는데 내 몸이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대, 이게 지금 28, 29살 때 이 몸이었거든요. 몸이 풀쑥풀쑥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승모근이 막 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이렇게 주물러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심했어요. 제가 항상 경락 마사지를 받았고요. 항상 누워서 나 발로 밟아줘 막 이랬었어요. 네.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물러주면 남자분들 이렇게 해달라고. 악력 정말 세신 분. 그래서 양쪽에서 2사람이 붙어서 어깨를 주물러줘야만 그나마 좀 깨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하지정맥 수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도 막 오기 시작하고 몸이 몸대로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30살의 아가씨가 몸이 다 망가지는 걸 보고 저희 엄마가 스트레스가 이 아이가 너무 극에 다르니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면 그만둬 라고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이 이거라서 아파도 참아야만 했었어요. 울면서 했었어요, 진짜. 근데도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서 일을 그만뒀어요. 나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야 하고선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했고 요가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지도자 과정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과정을 딱 밟다가 그것도 너무 빡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을 다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운동을 아예 못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학원 일밖에 못했던 거예요. 다시 학원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기어 들어가서 2년 동안 일을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이거 아닌데 행복하지 않은 나를 계속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31살쯤에 퇴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퇴사를 했던 그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이거였어요. 난 정말 내 20대 몸 바쳐서 다 했는데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앞이 깜깜했던 거예요. 그래서 체력과 가치와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원장님을 한번 봤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학원에서 썸머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2달 만에 제가 벌어들인 돈이 2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2억이 내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돈이 아니고 내가 받은 돈은 꼴랑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와, 뭐지? 이거 내가 다 상담 다 했고 내가 엄마들 다 만나서 미리 면접 다 받고 프로그램 내가 다 짰고 강사 섭외 내가 다 했고 강사 관리 내가 다 했는데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내가 한 만큼 받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처음으로 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딱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도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짜놨을 때 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놀러 다닐 때도 있고. 근데 또 보면 이거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아예 집에 안 들어가고 학원에다가 무슨 라꾸라꾸 침대 놓고서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난 내가 원하는 삶은 또 저건 아닌데. 그런 모든 것들을 딱 보고 나서 제가 학원을 조금 버리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였어요. 내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딱 나오고 나서 정말 한 달 만에 운명적으로 만난 게 바로 뉴스킨 비즈니스였습니다. 피부가 정말 그 당시에는 좀 좋아지고 싶었어요. 저는 피부 화장품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한 건 딱 하나였어요. 전 돈 보고 시작을 했어요. 보상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상을 듣더라도 내가 만약에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제품이 좋다 보니까 저희 엄마거든요. 엄마가 뉴스킨 제품을 20일 정도 사용하고 났을 때 얼굴이고요. 기초 라인만 발랐을 때 얼굴이 저렇게 달라지는 걸 보고 나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학원을 내가 차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십억이 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못하겠고. 그럼 내가 남의 학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까? 라고 보니까 이미 저의 월급을 맞춰줄 수 있는 학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던 차에 저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화장품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사업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때 봤던 아이템은 딱 하나였어요. 에이지락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지금 에이지락을 먹고 바르면서 지금보다도 더 어려지셨지, 그때보다 더 어려지셨고요. 이게 2011년도 얼굴인데 제가 28, 29대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게 작년 얼굴이고요. 괜찮죠? 네. 좋아졌죠? 네. 저는 지금 제 나이가 37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화장품 그리고 영양제를 좀 좋은 걸로 먹고 발랐을 뿐인데 내가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나 아니면 뭔가를 하지 않고서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좋아졌다면, 몸도 건강해졌다면 이거 괜찮은 아이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보고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죠?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뛰어난 얼굴이라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여기 다 있어요. 네. 이
이런 얼굴, 이렇게 달라지게끔 만들어줄 제품이라면요, 꼭 알아보셔야죠. 내가 파는 일이 아니라,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이거 파는 일 아닌가? 나는 팔아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난 이거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거는 팔려나갈 제품이에요. 자, 하나 볼까요? 질레트 면도기 회사가 질레트 면도기로 돈을 벌까요? 아니면 면도날로 돈을 벌까요? 네, 팔려나가잖아요. 우리 제품은요, 이게 정말 좋다라는 그 가치만 딱 인지만 하면요, 우리 여행 가면 다 싸들고 가는 거 알죠? 내가 잠을 자도 사람들이 필요할 때 장바구니에 넣죠. 그러면은 이거 잠을 자는데도 돈이 벌려오는 시스템 맞나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템 선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아이템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건 에이지락이고요. 저는요, 2013년도 12월에 제품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 1월에 제가 아이템 선정한 건 180도랑 갈바닉이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 바로 유통 판권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어렵고 두렵고 이랬는데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제가 돌파구를 찾았던 게 바로 SNS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저 102호에서 한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모아놓고 20대 분들 정말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5, 6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막 알려주셨던 분이 박선영 사장님이셨어요. 뿌듯해 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SNS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지인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사장님 SNS가 기회예요. SNS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었고요. 그때 가지고 있던 SNS 플랫폼은 카카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카카오 스토리에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딱 하나 올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저만의 SNS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비즈니스 이제 느껴지시죠? 네. 카톡, 문자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저희가 많은 프로모션이 나오면 뭘로 전달해요? 카톡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소통을 하면 뭘 사용해요? 카톡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카톡을 내가 얼마만큼 이 비즈니스에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나는 뭐 소셜 잘 못해요 라고 하지만 가장 강력한 소셜은요, 카톡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다들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트를 더 확장할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럼 지인 소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인한테 얘기해서 지인들한테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서 전달할 수 있겠죠. 명함이나 전단지를 돌리면서 우린 그걸 콜드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콜드 마케팅이 바로 지금 이 SNS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지인들로도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왕 이거 시작한 거, 나 네트를 좀 더 확장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안 하면 바보죠. 이제 이 시장이 정말 커질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야기할 때 글로벌 비즈니스거든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그럼 뭐로 연결을 할 건데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연결할 건데요? 난 한국에 있는데. SNS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네트를 정말 확장시키고 싶고 내 꿈을 더 크게 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배워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일도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이거 잘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배우고 여기 와서 훈련받은 거잖아요. SNS도 똑같이 훈련받으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감만 키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활용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고요. 다 하셔도 되고 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 선택했다면 지속, 반복, 유지, 이거는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집안일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 거고요. 저는 지금 뷰티 크리에이터 교육을 하고 SNS 마케팅 코치를 하고 뉴스킨 모델이고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라는 나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퍼스널 브랜딩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6년 동안 계속 제 닉네임이 뉴스킨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도 계속 저는 뉴스킨 모델 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 뷰티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을 밟고 계시는 분들은 나만의 해시태그라든가 나만의 브랜드명을 꼭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쭉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도 꾸준히 쭉 반복해서 하다가 그만두면요 안 하는 마냥 못해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자, 저는 어떻게 꾸미고 있느냐, 내가
피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올리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 와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놀고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올려요. 근데 이것만으로 저는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그냥 SNS에 의미 없이 자기가 피드를 막 올리지만 나는 나의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도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는 거죠. 리더스쿨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끼리 또 놀러 간 것도 이렇게 올리고 또 우리 랠리 간 거 이렇게 올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하나씩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나를 구독하는 매니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 예쁘지 않은데요? 지금은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매력이 없어요? 여기 일단 오신 분들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초대하신 분이 전달한 거예요. 이미 매력이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피드에 똑같이 올리긴 하는데 조금 더 우리는 마케팅을 좀 가미를 하자면 주력 아이템을 한번 선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킨 갈바닉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뉴스킨 180도로 돈을 버는 사람들, 뉴스킨 루미스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차피 쓰고 있는 스킨로션 폼클렌징인데 내가 쓰고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지출만 해. 근데 뉴스킨을 좀 활용을 한다면 내가 이걸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잘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분들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에는 관리하는 남자, 운동하는 남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 이분은 제 2대 파트너고요. 지금 현재 청담동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일을 하고 있고요. 부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을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최애템이 크림 클렌징 로션이에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수분 보습을 잘 시켜줘서 이걸 너무나 좋아하고 180도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거를 가장 진정 빨리 시켜준 게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어서 이걸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립스틱 그리고 또 이런 미라클 쿠션 이거를 정말 많이 좋아해서 자기 피드에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주 타겟 고객층이 신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원장님 그거 뭐예요? 부원장님 그거 얼마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올린 피드 하나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서 소비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SNS로 내가 내 네트를 확장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있다고요. 맞다고요. 제 파트너고요. 여드름으로 정말 고생했던 분이고요. 제가 이전에 학원에 다녔을 때 매니저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가리기에 급급한 커버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제가 이 일을 딱 시작을 할 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죠. 엄청난 게 나왔어. 야, 미네랄 오일이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때 들었던 그 내용으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왜 저러지? 막 이랬대요. 왜 저러지? 뭐 미네랄 오일 안 좋은 거 아는데 근데 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뉴스킨을 접하고 나서 피부가 좋아지는 걸 보고 나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피부 되게 좋아졌죠. TR90이랑 그리고 이런 여드름 제품으로 정말 피부가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분의 주력 아이템은 여드름이고요. 여드름으로 문의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바디 갈바닉으로 몸매 관리를 하니까 신부들이 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신부들 타깃으로 또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일은요,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을 나눠주는 일이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전달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뉴스킨으로 데뷔점을 투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저는 421 보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쓰고 바르는 모든 것들이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 생활 필수품이 한 달에 4인 가정 기준으로 보면 보통 50에서 70만원, 많게 쓰는 사람들은 100만원이에요. 이건 제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푸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2인 가정에서 쓰는 비율이 한 50에서 70만원, 30에서 50만원이래요. 1인 가정은 한 10만원 정도 써요. 그럼 보통 평균 20만원으로 설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달 쓰는 비용이 한 평균 2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제품 중에서 좀 탈모가 예방되는 샴푸, 약보다도 좀 더 뛰어난 영양제, 그리고 경피독이 없는 스킨로션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뉴스킨 파마닉스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을 때 세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부류냐? 1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친구 영희가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만 예뻐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만 예뻐질 거야. 아무도 안 알려줘. 이런 사람이 있고, 또는
나 이거 너무 제품 좋은데 나는 지인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알리겠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AR로 정기 구매 시스템을 안내해 줍니다. 이분이 좀 더 저렴하게 5에서 10% 더 할인받을 수 있게. 그리고 너무 싫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1588-1440 콜센터 알려주시면 돼요. 거기서 알아서 또 환불 해주겠죠. 자, 이랬을 때 이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 있나요? 1, 2, 3?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뉴스킨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또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어필리에이트. 그 커미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 체인지해서 내가 먹고 바르는 것들을 써보고 나와 함께 연금 소득을 벌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기의 포인트는 연금 소득을 벌고 싶거나 이 제품을 공짜로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4명을 만약에 전달이 됐을 때 이 4명 중에 1, 2, 3 중에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2사람은 소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2사람한테도 대문과 보상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1, 2, 3 중에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쓰고 딱 4명한테만 전달을 했을 뿐인데 이 4명으로 8명이 소개가 됐고요. 이 8명으로 또 8명이 소개가 돼서 무려 20명의 사람들이 매달 20만원씩 쓰게 되고요. 나 또한 20만원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다 보니까 총 나로부터 일어난 매출이 얼마예요? 400만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죠. 자, 이때 2달 정도 지나면 바로 유통 판권을 따게 되고요. 세 번째 달부터는 70만원 이상씩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저희 엄마가 대리점이 되면서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반대를 했었고요. 이거는 너가 많이 상처받을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희야 너밖에 없다. 문희야 엄마의 노후가 너무 기대가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얼마 전에 엄마 통장 좀 잠깐 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절대 안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뉴스킨 연금이 가져다 준 이 통장에 찍힌 그 돈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아까처럼 그렇게 4명, 2명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부작 하다 보니까 정말 정기구매 매니아로 15명에서 30명 정도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고작 14명 정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받았던 금액이 한 30만원씩은 매달 받으셨어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2017년, 2018년도 딱 2년간에 우리 엄마가 얼만큼 받았는지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30만원씩 이렇게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 금액을 언제부터 받았냐면 2015년도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봤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까 마이뉴스킨이라는 그 어플이 있다 그랬죠? 월급 어플. 거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2017년도 후원수당 이렇게 보니까 한 30만원 돈에서 한 40만원 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2018년도를 보니까 조금씩 금액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019년도 올 1월, 2월 달에 이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통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시죠. 자, 선생님들, 대학은 왜 갈까요?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은 왜 가요? 돈 많이 벌려고. 그죠? 근데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그 금액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한테? 저 다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죄송하지만 얼마 버세요? 저 다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500 넘은 분들이 없어요. 다 300? 많으면 3, 400? 이래요. 그 안에서 꿈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정말 많은 공부와 어떤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반 대학 4년제랑 뉴스킨 성공대학 4년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똑같이 힘듭니다.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요. 똑같이 이걸 졸업을 해야지만 내가 실력을 쌓아서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일반 대학 4년제를 나와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일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뉴스킨 성공대학 4년을 버티면 그죠? 뉴스킨 성공대학 4년을 하면요 정말 내가 얻어가는 게 많아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자기 성장이 가장 크죠. 저 지금
6년 차로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6년 차에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 지금 성공대학교 4년 졸업했고 지금 나는 대학원을 밟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년 동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이 4년 동안 하나씩 배워서 경험이라는 걸 쌓은 거예요. 뉴스킨이 이런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계속 쭉 해나가면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4년 동안 내가 경험해서 배웠던 거를 이제 휘두르고 다니는 시기인 거예요. 뉴스킨 처음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 사라지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냥 그들이 그들 인생을 살 때 자기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안쓰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부산 출장을 갔다 왔는데 부산 1박 2일 갔다 올 때 저는 그냥 아예 다 어차피 가는 거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나고 갈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8명을 만나고 왔어요. 1박 2일 동안 진짜 거의 쉬지도 않고 만나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 8명 만나는 그 사람 중에 나와 이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시 컨택하려고. 너무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태규야, 함께하자.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랑 함께 오려고 이렇게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난 끝까지 함께 가자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들을 잡고 있는 이상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사업을 했을 땐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루비가 돼도 1, 2년 차에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1, 2년 차에 아는 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넌 너대로 크고 나는 나대로 크고 서로 우리 바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나는 4년, 5년이 지나가면서 나만의 경험 스킬을 많이 축적해왔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나는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실력을 지금 키워왔다. 너 나랑 같이 하자. 내가 그때 너를 많이 케어를 못 해줬는데 지금의 나는 내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실력을 키운 이유는 딱 하나다. 내가 이전에 1년차 때, 2년차 때 했던 나의 파트너들, 떠나간 나의 파트너들 다시 담아내려고. 그 사람들이 정말 빠이빠이 하고서 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계속 붙잡고 있었고 계속 끈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난 너한테도 꼭 너랑 정말 함께 하고 싶다.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뉴스킨을 떠났어도 이게 계속 아른아른거렸대요. 그 바디바의 가치가 너무 좋아서 아른아른거려서 정말 놓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는 인스타로 박상용 사장님 인스타 보고 다른 성공한 사장님 인스타를 계속 훔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언젠간 할 수 있어. 나도 언젠간 할 거야 라는 걸 계속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손을 잡은 거죠. 손을 내민 거죠. 그리고 그 친구의 용기로 손을 잡아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건 뭐였냐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나의 확신이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나만 믿어 이랬거든요. 나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지금 이걸 해보니까 이만한 일이 없어. 이건 진짜 해야 돼. 너 정말 해야 돼. 나만 믿어. 함께 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나의 확신과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 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합쳐져서 다시 저희가 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벨로시티였었어요. 그 벨로시티의 강력한 그 보상 때문에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장님들이 3년 차이신 분들도 계시고 2년 차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건 저도 저만의 동굴, 터널 이런 거 다 거쳤거든요. 근데 그때 조규철 선생님께서 그랬어요. 팀이 안 만들어질 때 3년 차? 3년 차는 그냥 매니아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3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난 아직 매니아구나. 아직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 사업에 정진하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정말 펑펑 울었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는데요. 이 날이 2018년도 1월 달이었어요. 이때 제가 제 스폰서님한테 정말 그 눈물을 안 보이고 찡찡대지 않는 타입인데 이날 처음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정말 성공하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룹이 안 만들어져요 이러면서 펑펑 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 스폰서님의 그런 용기 있는 어떤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다독이지 않으셨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한테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지금 뉴스킨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할 때 실패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레시피 물어보세요. 응, 성공 레시피 어떻게든 알까도 못하는데 지금 뭐 골목식당에 백종원 씨 레시피 들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왜 실패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냐는 거예요. 뉴스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해본 것과 해낸 것을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실패한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공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비교하지 말고요. 나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내가 바뀌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과정에 왔어. 근데 여기서도 변화를 해야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계속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복제의 중요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제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왜 나랑 사업을 해야 돼? 라는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은요, 비즈니스예요. 이 일은요, 소꿉장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감정 다 빼고 내가 과연 복제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리더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팀워크의 무서움 알고 계시나요? 저는요, 제가 그룹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팀워크의 무서움을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호시탐탐 트윈즈를 제가 노리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룹을 키울 수가 있지? 이러면서 항상 제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소비자 구축의 팀워크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업자 구축의 팀워크 있습니까? 이걸 한번 보시는 거예요. 형제 라인들끼리 어울려서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팀워크거든요. 그래서 개인기로는 절대 한계가 있어요. 절대 팀을 확장시킬 수 없어요. 개인기로는. 잘난 사람 다 떠나요. 그래서 결국엔 시스템이 정답이고요. 정말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해왔고요. 그럼 시스템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초대 시스템, 교육 시스템, 회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시스템은요, 103호 이 연합 강의장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스 그룹 미팅, 토요일날 하죠? 그것도 잘 활용하시고요. 화목, 투잡스쿨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 바로 에이스 랠리가 있고요. 1년에 딱 4번밖에 없는 이 랠리에 우리는 워크샵으로서 정말 이 뉴스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리더스쿨, 투잡스쿨, 벨로시티 아카데미, 뷰티 크리에이터 과정 너무나 많은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아직 초짜예요. 상관없죠. 여기서 교육 시스템에서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초기 사업자인데도 루비 라인 만들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 시스템은요, 바로 컨벤션이에요. 정말 컨벤션 가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거 제 사례인데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동안 안 갔어요. 돈 없다는 핑계로. 근데 제가 3년 차에 제가 컨벤션을 이거 그냥 가야겠다. 왜냐면 지난번에 안 가니까 갔다 온 분들이 많은 사업 기회를 듣고 나서 이제 오는데 이 서울에서 막 미치게 된 거예요. 나만 정부에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저번에 컨벤션에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뭘 봤냐면 전 세계에서 몰려든 리더들을 봤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성공자들을 봤어요. 그 성공자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이아가 됐지만 핀 인정으로 받았을 때는 에메랄드 직급으로 갔기 때문에 나름 또 이제 또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러면서 옷을 좀 예쁘게 하나 맞췄어요. 옷을 예쁘게 맞추고 드레스를 막 차려서 딱 갔는데 옛날에는 에메랄드, 루비도 다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거 할 수 있었거든요. 그 기대에 30만원짜리 드레스를 딱 빌려가지고 갔는데 에메랄드는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박형근 사장님이 또 앉아있어요. 그래서 박형근 사장님이 이런 거예요. 왜 우리 안 나가요? 우리 왜 여기 있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되게 빼입고 왔거든요. 좌석에 앉아서 그냥 둘만 이렇게 사진 찍고 이랬는데 다이아몬드도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도 무대에 올리지도 않고 뒤에서 이렇게 입장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리고 블루다이아가 나오고 티멜리트가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숫자가 그 2년 사이에 많아졌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나는 무대에 올라갈 생각으로 막 그 컨벤션을 꿈꿨는데. 그러면 이번 컨벤션은 어떨까요? 엄청날 겁니다,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설레어요. 그런 성공자들을 그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그 두 번째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정말 수많은 외국에 있는 리더들이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어떤 신제품 그 코너에 가가지고 자기가 인스타 라이브로 켜서 페이스북 그 라이브로 켜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별로 다.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열정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전 거기서 그걸 봤어요. 아, 나 지금 우물안 개구리로 지금 마케팅하고 있고 우물안 개구리로 사업을 하고 있네. 그래서 글로벌 컨벤션은 저는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회사 보고 오세요. 그래야 확신이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구실 다 개방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이크 로니 회장님 사무실을 다 개방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오면서 와, 이 회사 진짜 끝장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컨벤션 많이 가시죠? 네. 가셔야죠. 사업을 한다면. 자, 자기경영 시스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금관리, 체력관리, 그리고 시간, 감정, 탱코바이더 이런 거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딴 게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계속 단련시키는 거.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남의 밑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바인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강의 정말 많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뉴스킨 문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 또 트윈즈 여기 사장님들이랑 작년에 너무나 좋은 문화를 또 가졌었죠. 뉴아우토반에서 이렇게 저희가 정말 정말 몸치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새서 연습을 해서 저희가 우승이라는 걸 또 해냈거든요. 이때 SNS로 만난 아이돌 가수를 이 사업으로 담아냈어요. 근데 이때 담아냈던 건 바로 이 함께 뛰었던 뉴아우토반 사장님들의 열정으로 담긴 거예요. 왜? 너무 궁금했대요. 아니, 이 사장님들이 분명히 밖에서 일을 하고 왔을 텐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뭐 불평 불만 하나도 없이 하고 있고 아침에는 자기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걸 인스타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디비던즈는 모델 됐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확장이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10대들도 키우고 있어요. 10대들 지금 물어보면요, 유튜버가 꿈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뉴스킨의 보상도 풀고요. 이 친구들한테 사사분면 이야기하고요. 이 친구들한테 마인드맵을 그리게 해요. 근데 너무나 똑똑하게 잘 알아들어요. 이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쌤, 저 나이 되면요 저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디비던즈맨 모델들이래요 지금. 오늘 찍었대요 논현동에서. 이런 멋진 남자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전환하세요. 경험은 다 돈이거든요. 가령 내가 대본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거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정말 비즈니스답게 하시고요. 감정적인 소금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즈니스 용 언어. 나랑 정말 친한 관계인데 여기 와서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말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공간 안에서는. 그게 비즈니스라는 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해주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는요, 명확하게 해야 해요. 결과 꼭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려면 뒤집고 해집고 뭘 해서라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여기 놀려고 온 거 아니고요. 친구 만들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 뉴스킨을 왜 선택했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why 뉴스킨? 우리 이 사업 왜 했지? 나 이거 왜 이 자리에 왜 왔지? 그거를 계속 바이더에 적어두세요. 결국엔 이 두 가지죠. 권리소득이랑 레버러지 소득. 그래서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요, 이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가 가족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이 뉴스킨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족이랑 이렇게 놀러가는 여행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뉴스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저는 이전에 학원에서 일을 했을 때는
가족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돈으로 해결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뉴스킨을 통해서 이제 딱 5년 정도가 되고 6년 차가 됐는데 나에게 시간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햇빛이 있을 때 엄마 모셔놓고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꿈꿨거든요.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거에 저는 되게 행복을 많이 느껴요. 근데 저에게도 이제 꿈이 있는 거죠. 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제가 살고 싶은 집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통유리창에 살고 싶은 거예요. 전체가 다 뚫려있고 그 다음 중정이라고 해서 가운데 이렇게 정원이 있어서 마주보고 있는 집. 근데 앞에는 내가 살고 뭐 요 앞집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살고 그래서 테두리 안에 온 가족이 다 모여있는 그런 집을 꿈꾸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에 항상 집을 찾아요. 평창동, 한남동 집 다 찾아서 봐요. 와 이런 집이 있구나. 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하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저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보고 있어요.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건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글로벌 무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뉴스킨 코리아가 아니라 뉴스킨닷컴에 있는 웹사이트고요. 전 세계 56개국이죠. 여기 다 런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외국에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인데요. 이렇게 DM으로 사람들이 궁금해서 연락이 옵니다. 루미스파에 대해서. 내가 루미스파를 올렸더니 그게 궁금하니까 온 거예요. 왜? 루미스파가 생전 처음 보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거를 영상을 같이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연결된 게 루마니아 친구예요. 루마니아 친구, 이 친구는 지금 20살이고요. 한국 지금 연대에 외국인 뭐랄까요? 한국 공부하려고 온 그 친구예요. 국제학부 쪽으로 해서 온 친구인데 뉴스킨 처음 와서 비자 측정하고 뉴스킨 기초 라인 제품 발라주고 나서 보상을 풀었어요. 똑같이 동그라미로 그렸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혹시나 이게 또 이해가 안 될까봐 팝하고 꼈어요. 팝하고 딱 옆에다 놓고 나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 하면 바보네요.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이거 할래요 하면서 지금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한국어로 강의 듣고 와서 공부하고 그래요. 신기하죠? 언니 제가 잘 못하지만 제가 한국어 많이 배워놓을게요. 막 이래요.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루미스파를 사서 자기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P5부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루마니아에서도 연락이 오는 거죠. 야 이거 뭐예요? 근데 뉴스킨 루마니아에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의 각 나라별로 딱 클릭을 하면요. 각 나라 언어로 다 바뀌어요. 우리 아까 마이사이트 있었죠? 그 마이사이트가 다 그 나라 언어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쇼핑몰 하나 만들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알죠? 하나하나 수정할 때마다 돈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거 다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원가입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사이트를 활용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렇게 아예 박혀서 KR코드가 박혀서 넘어가요. 이거 그냥 그 친구한테 가입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무대는요 한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보고서 가셔야 돼요. 제가 제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무대는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 무대는 전 세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시장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지금 뉴스킨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가 지금 막혔어요. 근데 그 옆에 지금 이번 3월에 뭐가 오픈됐죠? 페루가 오픈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오픈됐냐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가 오픈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아까 그 아이돌 가수가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거든요. 루미스파 딱 동영상 올리고 제 거 링크를 딱 거는 순간 수많은 DM들이 브라질에서 날라왔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뚫어야 돼. 그러면서 조지훈 대표이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방법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때 조지훈 대표이사님께서 딱 그러시는데요. 남미 시장이 이제 핫할 겁니다. 지금 남미에선 갈바닉이 엄청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작년에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나서 지금 페루가 오픈된 거잖아요. 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렇게 해서 물건 패킹을 딱 보내니까 거기서 세관에서 걸려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와 너무 막 힘들었는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이런 그 모든 기업을 다 서칭하는 그런 커리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대표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어떤 자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뷰티 시장으로 가장 핫한 나라 4위가 브라질이에요. 그럼 브라질 오픈 될까요? 네. 분명히 됩니다. 2, 3년 내로 오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브라질 시장을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브라질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제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계속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이 책 읽어봐.
너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고 있어. 그 책 읽어봐. 영어로도 다 있잖아요. 그거 읽히고 있어요 지금 저. 그러면서 너 나랑 함께 하자. 너 나랑 함께 하자.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대박인 게 있어요. 그렇게 연결된 친구 중에 한 명이 요번에 만났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제 왔길래 그냥 이 친구도 아까 그 친구처럼 왔다가 잠깐 있다가 갈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고 엄마 아빠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혼자서 조리학과 나오고 한국에 잠깐 나온 거예요. 근데 올 1월 달에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됐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다. 내가 너로부터 브라질을 이제 나갈 거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다 뭘로 만났냐면요. SNS로 만난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저는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언어 안 통하면 뭐예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팝하고 있어요. 어제 중국 사람 만났는데 중국 그 교포가 한국말 잘 못해요. 팝하고 깔았어요. 팝하고 깔고선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사업 결정했어요. 이제 정말 글로벌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 문샷 싱킹이에요.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니 내 대리점 다 깔아보는 게 이왕 시작한 거 이 정도 꿈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요. 한국이 무대가 아니라고요. 어디라고요? 글로벌 전 세계입니다. 꿈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이뤄나갈 수가 있고요. 자, 이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5년 전략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지구 떠나.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요. 지금 글로벌 사업을 넘어서 가족 식단을 벗어난다.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지구를 떠나 발바닥에 피가 맺히고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을 각오를 하라. 그런 각오가 없다면 그건 당신의 지금 현재 삶의 5년 연장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미 난 사람인 거예요.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느리면 어때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느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이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120, 130, 140까지 이제 살 수 있는 이 나이에 내 나이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32에 이 뉴스킨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37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꿈은요 30대에 팀멜리트가 되고 40대 백만장자가 되고 그 이후로 저는 40대 때는요 한국에 없을 거예요. 전 전 세계에서 놀 거예요. 파트너들한테 항상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나한테 교육받을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을 꿈꾸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크릿 아닌가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를 꼭 상상하시고요.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를 한번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초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3시간 막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1시간 같이 듣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요거 하나 한번 볼게요. 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빌릴 소비자를 찾기 위해서요. 같이 그 놀아줬으면 하는 말도 싶었어요. 지용이 다빈이한테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리스키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행복해. 자유. 존경받는 아빠가 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란 삶의 여유입니다. 가족 사업을 하고 싶고 유즈키는 저와 제 가족을 평생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구입니다. 잠시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모두 지나간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행복한 꿈을 꾼다. 이게 저희가 랠리에서 꾸몄던 무대거든요. 저는 제가 이 뉴스킷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가족이었고요. 제가 이 뉴스킷을 하기 전에도 학원에서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힘들었던 걸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이었습니다. 도구만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하나 딱 바꿨을 뿐인데 정말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딸,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딸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의 5년 후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거니까. 우리의 무대는요, 글로벌이고요. 사장님들, 나의 5년 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5년 후를 만들어내려면요, 지금 하루하루를 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트윈즈 사장님들은 정말 정신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에이스 안에서 트윈즈 그룹 사장님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정신이 달라서예요. 달라요, 사장님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안에서 훈련받아서 점점 성장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장님들, 저희 무대 어디라고요? 글로벌입니다. 사장님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는 글로벌 사업가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글로벌 컨벤션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